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제13강 상관 분석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 학습 내용은 첫 번째 연관 분석의 개념을 살펴보고요. 두 번째 상관 분석에 대한 개념, 그다음에 세 번째로 상관 분석을 실제로 수행하고 그 결과를 해석하는 내용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첫 번째 연관성 분석이라는 건 뭐냐? 그 개념을 살펴보시면 변수들이 서로 독립적이냐 아니면 서로 연관성이 있어서 영향을 주고받느냐라는 연관성의 정도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이죠. 연관성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값으로 항상 존재를 합니다. 여기서 0이라는 값을 가져오게 되면 변수들이 서로 독립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마이너스 1에 가까우면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또는 플러스 1에 가까우면 상관관계를 갖는다.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관성의 정도를 파악하는 그런 개념을 연관성 분석이라고 하고요. 연관성 분석에는 크게 상관 분석과 교차 분석으로 나누어지고요. 상관 분석은 다시 사용하는 척도에 따라서 서열 척도를 사용하게 되면 스피어만 서열 상관 분석으로 나누어지고 등간 척도와 비율 척도를 사용하게 되면 피어슨 상관 분석과 편 상관 분석으로 나눠지는데 기타 변수의 개입 여부에 따라서 피어슨 상관 분석은 기타 변수의 개입이 없고 편 상관 분석은 기타 변수의 개입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교차 분석은 명목 척도와 서열 척도를 이용하게 되면 교차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상관 분석의 개념을 한번 살펴보죠. 상관 분석은 조사 목적에 맞게 구성된 변수들 간의 연관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거예요. 변수들 간에 서로 관련이 전혀 없어도 안 되고요. 너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도 안 되겠죠. 자, 상관 분석은 두 개의 변수를 기준으로 양의 방향과 음의 방향으로 일정한 규칙이 나타나는 선형관계 형태와 연관 정도를 수치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의 값으로 항상 나타나는데 0이라는 값이 나오면 변수 간에 서로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마이너스 1은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플러스 1은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라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키와 몸무게의 관계, 광고비와 매출액의 관계, 흡연과 수명과의 관계 이런 것들의 연관성을 파악하는 경우가 이러한 상관 분석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상관 분석 따라하기에서요. 요인 분석과 신뢰도 분석에서 실습한 결과로 요인 간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상관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석해 보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외관 유용성 편의성이라는 변수가 구매 의도에 영향을 미치고요. 구매 의도는 구전 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 이걸 가지고 요인 분석을 실시를 해보자라는 거죠. 요인 분석을 하기 위해서 SPSS를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하고요. 데이터 편집창이 열리게 되면 여기에서 파일 불러오기를 클릭을 하고 데이터 열기 창이 열리면 파일 요형에서 모든 파일을 선택한 후에 요인 분석.xls 파일을 클릭해서 열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게 엑셀 확장자가 엑셀이기 때문에 엑셀 파일 읽기 창이 열릴 거고요. 여기에서 데이터 첫 행의 변수 이름 읽어오기와 데이터 유형을 결정하는 값의 %95에 체크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확인을 클릭을 해 주도록 할게요. 자, 다음으로 변환해서 변수 계산을 이용을 할 겁니다. 우선 여기 보시면 데이터가 하나의 변수를 조사하기 위해서 3개의 문항식이 각각 존재하고 있잖아요. 하나의 변수를 측정하기 위해서 설문지에다가 각각 3개씩의 문항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5개 변수에 대해서 15가지의 설문 문항이 있고 설문 문항에 응답한 값들이 있는데 이걸 모두 다 가지고 측정을 할 수는 없어요. 분석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각 변수별 대표값을 계산을 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변수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전 의도와 관련되어서 자, 우선 목표 변수를 구전 의도를 두고요. 함수 집단의 모두, 그 다음에 함수 및 특수 변수에 쭉 내려서 스트롤바를 내려서 민을 선택을 하시고요. 평균이죠. 민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숫자 표현식에 민해서 물음표 2개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13번, 14번, 15번을 각각 보내고 이 항목 간에는 쉼표로 그죠? 구분을 해준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요인명 외관, 유용성, 편리함, 구매 의도 각각 여기에 대해서 따로따로 자, 이렇게 변수 계산을 실행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변수 보기 탭에서 과정을 마치고요. 데이터 보기 탭에서 확인을 해 보시면 맨 끝에 구전 의도, 외관, 유용성, 편리함, 구매 의도라는 5가지 변수가 각각 생긴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있는 설문 문항 15개를 변수별로 평균을 내서 그 평균 값으로 그죠? 변수를 계산한 거예요. 근데 사실 변수 계산은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분석에서 활용하는 변수별 대표값은 변수 계산을 이용하지 않고요. 요인 분석은 틀림없이 해야 되니까 요인 분석 과정에서 변수로 저장이라는 부분에 체크를 했었어요. 이 변수로 저장하게 되면 여기에 요인 분석에 의한 변수가 새로 생깁니다. 그러면 이 변수들을 이용해서 다른 분석들을 실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본 학습에서는 변수 계산이라는 방법도 학습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 변수 계산이라는 걸 통해서 변수를 만들고요. 이걸 가지고 상관 분석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조사 분석사 2급 시험에서는 각 변수별로 여러 문항을 제시하지 않고 변수별 대표값을 주어서 변수 계산 없이 바로 분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꼭 안 나오는 건 아니고요. 변수 계산을 다른 형태로 시험 문제를 내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변수 계산하는 방법은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어쨌든 데이터 편집창에서요. 이렇게 변수 계산에 의해서 대표값으로 만들어진 5개의 변수를 이용해서 상관 분석을 실행을 할 겁니다. 자, 분석에서요. 상관 분석으로 가서 이별량 상관계수를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별량 상관계수 창이 열리는데요. 여기서 구전 의도, 외관, 유용성, 편리함, 구매 의도라는 변수를 우측에 변수창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피엇은 그 다음에 양측, 그 다음에 유의한 상관계수 플래그에 각각 체크를 해주시고 옵션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별량 상관계수 옵션 창이 열리고요. 여기서 평균과 표준 편차에 체크를 하시고 대응변 결측값을 제외한다에 체크하신 후에 계속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후에 이별량 상관계수 창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여기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상관 분석 결과가 나옵니다. 기술 통계량을 확인해 보시면 구전 의도, 외관, 구매 의도, 편리함, 유용성에 대해서 각각의 평균과 표준 편차, 그 다음에 표본의 개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상관관계에서는 구전 의도, 외관, 유용성, 편리함이라는 5가지 변수가 다른 변수들과 어떠한 상관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유의 확률을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유의 확률이 모두 다 0.05 이내에 있는지를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자, 유의 확률이 보시면 유용성과 구매 의도, 그죠? 유용성과 구매 의도가 0.147로 0.05를 벗어났고요. 그 다음에 유의성과 편리함이 0.085로 0.05를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 유의성과 편리함, 유의성과 구매 의도는 상관계수를 설명하기가 부적합합니다. 자, 어쨌든 상관관계에서는요, 피어슨의 상관계수로 그 상관관계를 설명할 수 있고요. 피어슨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의 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P값이, 여기서 P값은 피어슨의 상관계수예요.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의 값을 갖는 것을 볼 수 있고요. 0으로 나타나면 전혀 관련이 없다. 그래서 변수 간의 상호 독립적이다 라고 설명하시면 됩니다. 표에서는 편리함과 구전 의도 조합이, 그죠? 편리함과 구전 의도가 유의 확률 0.000이고요. 그 다음에 상관계수가 0.361로 가장 크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관 분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